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특징주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자동차부터 체크해 볼게요. 현대차 일찌감치 실적을 내놨고 3분기 영업이익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30% 이상 늘어난 수치가 나왔지만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급감한 것으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기아차도 실적이 나올 전망이죠. 어쨌건 3사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일단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볼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안 좋았고요. 4분기에도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수치가 잘 못 나와도 앞으로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가 않다고 하니까요. 별 수 있나요? 또 한 번 투심은 위축된 모습이고요. 3% 가까운 하락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주가 확인할게요.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죠. 6.7% 정도의 하락인데요. 마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블록딜 이슈 잡히면서 장 초반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셀트리온 제약도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마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55,20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SK 지주사 볼게요. 오늘 상승폭 크죠? 4% 넘는 상승 진행됩니다. 이번 달 초에 자사주 매입 소식 전했었고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 그날 발생이 됐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최근 움직임입니다. 자회사 모멘텀도 있어요.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을 IPO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뉴스 정도 들려온 상황입니다. 24만 9천 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 SK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볼게요. 실적이 수치를 이제 보고 나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시장 예상보다는 실적 최근의 가이던스보다는 괜찮았다. 그냥 놓고 봤을 때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그냥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디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재고의 움직임이 정상 수준의 하락이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주가 이렇게 3%에 가까운 상승세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8만 원 선 부근 내다보고 있는 SK 하이닉스 점검을 해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략 챙길게요. 테슬라의 깜짝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그 영향받으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나 강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6% 넘는 상승, 상하프론테크, 포스코 케미칼도 강한 모습인데요. 이 중에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앞으로 꾸준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세경 하이테크도 볼게요. IT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5,300원대까지 올라 있고요. 이달 들어서만 40% 정도 주가 올랐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오늘 폭등인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먼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테슬라 뉴스 전해지면서 일제히 이제 투심이 확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참 많이 답답했던 그 섹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ESS라든지 화재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하면서 테슬라의 깜짝 실적에 좀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보조금 혜택이 이제 연말에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2분기 내지 3분기의 매출이 극대화되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박스권 매매가 좀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멀티플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보다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만들어지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들은 지금 5년치 멀티플을 받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평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추가
축적은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그 주가 흐름을 보시고 저가의 바닥권에 사셔서 그냥 위에 그 전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가능한 박스권 매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 놓여 있는 종목들도 꽤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오히려 또 매수 기회도 될 수도 네. 있지만 네.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서도 하단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선별적인 또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어떤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없고 오히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삼성 SDI 이 정도 부분 정도에서는 단타가 가능하지만 네. 어느 정도 또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또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더 많은 전기차가 다닐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2차 전지주가 대세가 될 거야라는 시각보다는 이제 선별적인 옥석을 가리는 작업 일단 필요해 보인다는 시각 접수를 하고요. 그럼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투자 의견을 어떻게 찍어볼까요? 지금 현재는 좀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점수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만 이제 뭐 괜찮은 뭐 매수 타이밍이 온 종목들 뭐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LNF라든지 삼성 SDI 뭐 이런 정도는 단기 투자 성격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네. 시각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를 볼게요. 뭐 실적은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다라는 쪽에 그리고 다 안 나올 거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이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뭐 앵커님께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실적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황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상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까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적인 분위기에서는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둔화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PER이 아니라 PBR 정도에서 1.2배 내지 1.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1배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하단에서는 매수를 그리고 1.3배 내지 1.4배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부근까지 온다면 또 차익 실현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뭐 재고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호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도 역시 연말 부분쯤에 되면 대부분 소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디램의 경우에는 내년 한 2분기까지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도 되면 재고에 대한 정상화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디램을 팔아서 캐시카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드의 이런 그 적자를 디램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램 판가가 어느 정도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못한다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겠지만 실적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2차 전지 관련주나 뭐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SK 하이닉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자. 그럼 반도체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반도체가 뭐 물론 뭐 주력이긴 합니다만 최근 휴대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요. 이쪽은 좀 다른 전략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도 디램하고 낸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주력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네. 가전도 있고 뭐 무선 사업부도 있고 뭐 또 거기에 반도체 사업부까지 다들 이제 고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지만이 실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이 1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뭐 5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 여력 또 측면에서는 크게 막 설정을 해주시는 않는 거네요. 당연하죠. 시장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이 네, 종목도? 좀 이것도 글쎄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종목이 이제 탑픽이 되어야 할 텐데 세경 하이테크를 볼 거거든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이 내일장 탑픽이고요. 당연히 좋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신 거잖아요. 네, 왜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데코필름이라는 매출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스마트폰 뒷면에 네. 보시면 이제 뭐 검은색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코필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든 그 핸드폰은 전면은 다 이제 화면만 나오기 때문에 전면에 대해서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차별성이 없지만 후면에 대한 디자인의 차별성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동사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7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77억이었던 데코 필름이 지금 현재 18년 기준으로 해서는 1,118억 그리고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그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커버 윈도우 그러니까 필름이 들어갑니다. 보호 필름. 네. 예,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그 CPI 필름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다 그 어떻게 보면 다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접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울트라 스윙 글라스라는 신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 보호 필름도 동사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동사의 실적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또 접근을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19년도 매출 전망치가 한 47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로 봤을 때는 한 8배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그 휴대폰,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필름 관련된 부분에서 멀티플을 좀 준다고 보면 한 20배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지금 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접근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늘은 이제 한 11% 정도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어제처럼 이런 그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그 투자를 할 때는 올라갈 때 사는 것도 뭐 맞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내지 뭐 3일 내지 조정할 때 빠질 때 그때 한번 들어가셔도 네.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아차 실적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3분기 영업이익 2,914억 원 나옵니다. 매출액 15조 895억 원, 전년비 7.2% 증가세. 뭔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 주가상으로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 궁금해요. 30시 이어지는 마감 시황을 통해서 기아차의 주가 움직임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는 세경 하이테크를 올려둘 거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4일) 목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하락 반전을 하고 지수도 함께 파란불을 켜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해주고 SK하이닉스의 급등에 힘입어서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마감가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0.23%의 상승권에서 208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2090선에 다시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 살짝 반납하고
2,085.3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03%의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코스닥의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장중 1%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곧장 들어서 낙폭 대부분 만회하면서 0.03%의 제한된 하락세 보이면서 658.7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후장 들어선 다시 상승으로 반전이 됐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0.09%의 미미한 상승 보이면서 1,173원 40전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지표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지수 현재 0.07%의 하락세에서 2,93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지수는 오늘도 강합니다. 0.5%의 상승 보이면서 22,750엔에 조금 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화면으로 자세하게 점검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이틀 연속 팔자세 보입니다. 240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점검해 보시죠.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3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외치고 개인 홀로 1,500억 원 대량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화면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장중 52,500원을 찍고 다시금 가격 부담 안고 나서 반락됐습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51,000원 선 무너지면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가 8만 원 선 찍으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해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4%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HLB는 2.3% 상승하면서 18만 5천 원 선에 종가를 형성한 모습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오늘 시세가 급변했던 제약 바이오주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가장 낙폭이 컸던 부분은 셀트리온 그룹주인데요. 그래도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낙폭 거의 다 만회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광부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의 블록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가 6.4%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HLB가 하루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 돌아왔는데요. 장중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고 25%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상승분을 모두 제외를 하고 다시 하락으로 15% 가까이 급락하는 시세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는 2.3% 상승하면서 18만 5천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HLB가 오늘 밤입니다. FDA와 신약 허가 미팅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 역시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4.8% 하락하면서 10만 3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종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주가 역시 방향을 위로 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8만 원 선 다시 진입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거의 고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전기도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컨센 대비해선 역시 높은 성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기가 1.3% 상승하면서 11만 3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포스코는 강부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포스코가 9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의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성적표를 그래도 내놨습니다. 강부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0%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아차가 후장 들어서 실적 발표 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2.1% 상승하면서 41,4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현대차도 오늘 실적 들고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2만 2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을 했고 기관과 외국인 모두 팔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13,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오늘 굉장히 제일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30만 2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3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 3천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한진 그룹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특히 한진이 6% 가까이 하락하면서 3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보유 지분을 GS 홈쇼핑에 모두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0.6% 하락하면서 4,34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한질칼도 2% 넘게 하락하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후장 들어서는 시세가 유지되진 않고 윗꼬리를 좀 일제히 길게 단 모습입니다. 미국 테슬라가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시간의 거래에서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국내 그동안 눌려있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강했습니다. 6.4% 급등하면서 8,290원의 종가 형성하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3%대 강세를 보이면서 45,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한번 시세만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세 종목의 내일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인데요.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위아 내일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LG화학도 내일 실적이 발표돼 있는데 오늘 주가는 방향을 아래로 틀어준 모습입니다. LG화학이 0.5%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9만 8천원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세가 급등락을 보였던 두 종목을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솔루스가 오늘 상장 5째 일인데요. 5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솔루스가 5거래 연속 상한가 기록하면서 15,65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솔루스 우선주 두 가지 모두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지만 반면 두산 퓨어셀은 다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1.6%의 하락세 보이면서 7,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래도 낙폭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화천기계가 오늘 장중 15%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화천기계가 2,885원까지 종가를 낮추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10월 24일 목요일 마감 사과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